네, 매주 월요일에는 매일같이 증권가에서 쏟아지는 여러 리포트들 날카롭게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한 주를 열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CJ제일제당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단기 실적 우려를 잠재우는 장기 전망 공유라고 하는데 목표 주가를 56만 원까지 잡아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전고점이 42만 9천 원인데 아직도 30만 원대 후반에 있거든요. 맞아요.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목표가 굉장히 높게 잡으셨고요. 네. 일단은 밸류가 시장상에서 위험 자산으로 유동성이 들어올 때 이런 바이오 쪽, 전통식품이 아니라 바이오 같은 쪽에 밸류를 좀 많이 부여해 주신 것 같아요. 보면 곡물 수급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190조 규모의 글로벌 그린 바이오 시장이 그런데 연평균 8%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을 높이 본 것 같고요. 사료용 아미노산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CJ제일제당에서 확대가 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19년에 6%에서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까지 고속 성장을 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업군별 역량 강화와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서 구조 개편을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어요. 식품, 바이오, FNC였는데 이 FNT 쪽, 푸드 앤 뉴트리테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 영양 쪽에서도 기술적인 조합들이 요즘에 들어가서 약간 바이오의 성격을 띠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추가되면서 일단 대체 식품의 배양 단백 그리고 뉴트리션 솔루션 이런 쪽들이 강화된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일단 바이오 사업부 내에서 인간, 동물의 영역이 예전에는 동등한 가치상에서 밸류가 평가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구조 개선이 되면서 저평가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목표가를 높게 설정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일단 가격 전략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약간 높은 가격이 아닐까,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급 악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34만 원에서 35만 원 매수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56만 원 가기 전에 저항대들 돌파를 확인해야 될 곳이 좀 많습니다. 121선에서 40만 원 부근의 돌파를 일단 확인하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 CJ제일제당 함께 열어봤습니다. 목표 주가가 좀 많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40만 원 선을 먼저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견 동상이몽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대안주로 오늘 삼양식품 가지고 오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불닭볶음면 주 3회는 먹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매워서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네. 예전에 좋아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매운 게 싫더라고요. 네. 네, 일단 불닭볶음면이 잘 팔리는 건 여전히 맞습니다. 해외 실적의 80% 이상이 지금 수출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MZ세대가 유튜브랑 유명 K-팝 스타 이런 쪽들이 이런 먹는 것에 대해서 먹방을 할 때 굉장히 호응이 높아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SNS를 통해서 입소문이 나고 많이 팔리는 그런 효과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11월 7일에는 라면 가격에 대해서 평균 10% 가까이 인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원재료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가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고 잘 팔린다라는 건 이 라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그만큼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맥하고 파묘 선물가가 3분기 들어와서 또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라면 가격은 인상을 했는데 오히려 원가 부담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양쪽 방향에서 다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가 또 나올 것 같고요. 거기다가 굉장히 높게 유지됐었던 물류 비용도 지금 감소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원가 구조는 추가적으로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요. 올해 가동이 시작될 밀양신 공장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글로벌 수요 확대에 대응하겠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23년에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영업이익은 그보다 2배 높은 수준이에요. 27%의 성장을 여전히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가격 전략은 목표가 13만 5천 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안주로 삼양식품 확인해봤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얘기해 주시면서 목표 주가는 13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쥐를 잡자라는 또 재밌는 제목이네요. 아모레 쥐인데 상당히 지금 업종 내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이 리포트를 검토해보기 전에는 저평가가 맞나 화장품 업황이 어려운데 중국이 살짝 열린다고 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일단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보면요. 아모레퍼시픽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LG생활건강이 가진 저평가
매력도 역시나 겸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총이 지금 금요일 날 전일이죠. 전 영업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의 지분 가치, 아모레지가 보유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지분 가치와 순연금을 합산한 것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평가 매력은 있다라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시장에서 저평가된 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MSCI에서 지금 지수 편출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계속 있었는데 이거 완료됐다라고 작성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순매도 강도가 약해지지 않아요. 3일간 주춤했다가 다시 지난 금요일에 60억 이상의 외국인 매도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자금 이탈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업가치상으로 봤을 때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지의 국내 사업이라던가 아모레퍼시픽의 해외 사업 이런 쪽들이 모두 개선되어가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영업가치 외에도 지분가치라던가 자산가치들도 있어요. 지분가치 같은 경우에는 종속회사, 그리고 아모레지 우선주, 거기다가 중국의 CTG 투자 이런 쪽은 협업을 중국 쪽과 해나가면서 결국에는 중국 쪽이라던가 면세점 이런 유통 채널이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코로나 제로 정책을 완벽하게 해제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보따리상이나 이런 쪽들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야지만 실적 회복이 가시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일단 한 번에 해제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사망자가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130에서 210만 명까지 사망자 나올 것이다라고 중국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백지 시위 물론 있었긴 하지만 단계적인 완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감익과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일단 EV EBITDA 지표라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1.4배 수준으로 업종 내에서는 가장 저평가돼 있다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주의 주가 탄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숫자가 나온 이후에 이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기 기대감은 저는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상으로 올라갈 때 120주 선이 위치해 있는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볼 수 있겠으나 롱텀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종목에 대해서 모두 다 동상이몽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그러면 더블체크 유망주 넘어가 볼 텐데 오늘 네이버 가지고 오셨거든요. 4개월 만에 네카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이제 좀 상승세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진짜 바닥을 딛고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막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일단 어느 정도 1차적인 확인, 인플레이션, 물가가 피크아웃 했다라는 기대감이 들면서 이런 카카오라던가 네이버, 고성장주,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전통적으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가 피크아웃이 된 것이냐, 이걸 우리가 12월 13일 현지에서 나오는 11월 CPI와 그리고 FOMC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이런 거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내년에 비용 부담은 감소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익 증가율이 올해 대비해서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 피크아웃을 싫어하지만 바텀업은 우리가 좋아하죠. 바닥을 다지고 실적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일 것 같고요. 단기 수급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아닌 조금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은 실적 개선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도 팩트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커머스, 광고 시장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 우려를 덜어내고 다시 한번 화랑이 돼야지만 주가는 유의미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매수는 현재가에서 한 18만 원까지 분할로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1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현재 부근부터 18만 원 선까지 열어주셨고 목표 주가 21만 원, 손절가 마이너스 10%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사연관의 더블체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